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썰렁썰레를 자주 보고 있고 트위치를 통해서 간혹 생방도 보고 있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보고형 팬입니다. 썰렁썰레를 자주 보고 있다가 짝짓기 썰을 보고 나서 비슷한 썰이 있어서 한번 풀어봐요. 어느정도 기업 보정 MSG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밑간 넣었다는 얘기예요. 약간 MSG가 살짝 있다는 건 약간 그 맛소금하고 후추 조금 뿌려서 밑간 좀 했다는 얘기. 저는 일단 07군번으로 아이고 거의 나랑 친구인데 07군번이면 아주 평화로운 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 꿀 빨았다고 할 수 있죠. 전문 하사까지 한 건 안 비밀입니다. 일단 저의 집은 부산입니다. 훈련소는 53사단. 네, 맞아요. 부산입니다. 군부대? 맞아요.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훈련받고 부산에서 부대 배치받았나 보네. 외출 나오면 택시 타면 10,000원이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영해지 이탈도 아니니까 완전 개꿀 땡스. 부대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드리긴 힘들지만 부대에서 나와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학가라서 엄청 좋았죠. 암튼 군생활이 편하다 보니, 그리고 군번인지라 내무 부조리도 심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썰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경비소대 출신으로 위병소 근무 및 위병 조장 근무, 경기 근무 등을 섰는데 제가 있는 부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고 조금은 특수한 부대다 보니 면회 외출이 정말 많은 부대였죠. 그래서 면회객이 엄청나게 붐비고 다양한 음식들도 많이 먹고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기는 개뿔. 위병조장 근무 서면은 주말엔 더 해드리고 지옥이었습니다. 막 스마트폰이 막 나올 때라 차량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가 막 달리던 시절이어서 보안 때문에 전화기 수거도 해야 되고 차량 들어올 때 불박 확인해서 가려줘야 하고 엄청 귀찮았죠. 지금이야 커리큘럼이 생겨서 쉽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진짜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소는 위병소 2층에 준비되어 있었죠. 보통의 부대는 면회소 근처에 PX가 위치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면회 오면 음식들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부대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PX가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병사보다 간부와 군무원분들이 많다 보니 이 분들의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시절 PX병에게 듣기론 부산에서 손에 꼽는 크기에 안에 파는 품목도 완전 많고 PX 매출도 탑이라고 들었죠. 엄청나게 크고 넓은 시설이 좋긴 했었죠. 아무튼 면회객들이 보면은 PX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원래는 부대 내 PX의 면회객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최고 지휘관께서 승인하셔서 면회객들도 면회 왔을 때 PX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매주 면회 오겠는데? 면세잖아 다. 면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개꿀인 곳이라 엄청나게 뭐 많이 사가겠는데? 이러면은 탑 찍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건데? 군인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PX에서 물건 사서 면세 혜택 누리는 거 불법일 거예요. 물론 이용하려면 위병소에 핸드폰 반납하고 걸어서 PX까지 가야 되고 지정된 길로만 다녀야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면회객 PX 이용이 허가되고 나서입니다. 2009년 어느 주말 저는 말년병장의 신분으로 위병조장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전문하사 자원이었기 때문에 말년의 대우 따위는 개부럽고 더 열심히 하고 있었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부대 특성상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면회가 오는 곳이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위병조장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병사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면회객들이 주신 음식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엄청나게 밀려든 면회객과 그리고 쌓여가는 일거리들로 인해 머리는 과부하되고 있었지만 면회객분들이 주신 치킨과 피자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면회 온 일병 한 명이 위병소에서 내려왔습니다. 저기 PX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같이 가는 분 핸드폰 나한테 반납하시라고 인적사항 적어서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안내 후 몇 분이 지났을까? 면회객이 내려오는데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분의 핸드폰을 받고 PX를 이용하라고 했죠. 부대의 지도를 그리면 설명이 정말 쉽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엄청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병소에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 거의 일직선인데 위병소 바로 옆에 수송중대 건물이 있고 복귀하는 일직선 대로변에 간부 BOQ가 위치해 있으며 조금 더 위에는 관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은 이제 PX를 발견할 수 있었죠. 편하게 말하면 위병소에서부터 PX까지 가는 사이에 수송부대 건물 있고 간부 BOQ가 있대요. 위병 초병이 1병 PX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통실까지 보고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부대 내 최고 지휘관께서 아시는 지인분과 함께 부대를 방문하셨고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됩니다. 부대 내 최고 지휘관님께서 지인분들과 함께 부대 내를 돌면서 지인분들에게 부대를 소개하고 있었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위병소 및 면회소를 소개하시는 것까지 보고 걔 다행이다, 오늘 완전 조용히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리고 서서히 대로변을 따라 사라지는 최고 지휘관. 저는 바로 지통실에 연락했습니다. 충성 이병조장 땡땡병장입니다. 지금 최고 지휘관님 부대 내로 이동 중이십니다. 지금 CCTV로 확인 완료했고 관세 쪽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무난한, 그냥 주말에 최고 지휘관이 그냥 와가지고 지인분들하고 부대 소개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간 이후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죠. 갑자기 위병소로 전화 한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랄라! 군대식으로 해야 되겠다. 나 당직 사관인데 면회객분들한테 면회 현실 업무로 종료라고 말씀드려. 다 나가라 그래.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다 내보내! 현재 PX에서 복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현재 당직병이 직접 PX 가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조치해.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현 시간부로 면회 종료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면회소로 가면 면회 종료되었다고 전달하고 다들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나둘 면회객분들이 PX에서 복귀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위병소 근무교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같은 소대원이고 제 후임이라 막 물어봤죠. 야, 갑자기 왜 면회 왜 종료했냐? 병장님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위병소 근무 걔 잘했잖아. 일단 우리 걸고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 있는 게 걔 FM 해야 됩니다. 뭔데? 그 이후로 듣게 된 내용은 저 또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 수밖에 없었지. 덜덜덜덜덜. 아까 일병이랑 여자친구와 함께 PX에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일병이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우선 이 일병 같은 경우에는 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병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관사를 관리하는 CP병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보통 관사의 간부분들이 계시는 곳이지만 제가 근무한 곳의 경우 완전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지휘관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의 관사를 뜯어고쳐서 우리 부대로 파견오는 간부님들이나 타 부대 간부님들이 하루 쉴 수 있는 휴게실 개념으로 개편을 했는데, 그 일병은 이곳을 관리하게 된 상황인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녀석은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 위에 메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그 광경을 최고 지휘관님과 지인분들이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지인분들이 그곳을 이용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안내를 했고 그곳에서 걸린 거죠. 참고로 최고 지휘관님 계급은 2급 군무원 전에 계급은 스타였습니다. 그 지인분들도 다들 중령 대령 별급이었다는 거죠. 부대는 큰 폭탄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를 목격해버린 우리 최고 지휘관은 바로 당직사관에게 연락해서 면회 현시간부로 중단하라고 조치를 떨어뜨렸고, 이 사건 때문에 위병소 근무자 및 저에게 온 탕역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화사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간부들의 총애를 받는 것도 있었고 지통실의 모든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동시간대의 근무자의 경우 저에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통실 근무자의 경우 타격을 받았는데 CCTV로 동선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만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병의 경우 관사관리병에서 잘리고 만창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부대 내 인원들 외출, 외박, 통제, 면회 통제까지 되었죠. 그 후 이 통제는 거의 3개월이 지나야 풀리게 되었고 면회객 PX 이용은 그 이후로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면 전문한사 시절 패급 행보관 때문에 검열대 덤탱이 있어서 불명예 전역할 뻔했다. 군대 내 왕따 얼마나 나쁜 것인가. 군생활 하다 보니 군대 빽 있었던 썰. 최후방 군대는 혹한기를 어떻게 하나? 연말에 소비해야 하는 탄은 어떻게 다 썼나? 부대 바로 앞 차에서 비읍기역 목격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침대 위에 메시. 이인칭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아주 제일 혈기 왕성할 때고 또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들 들떠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한창 가장 많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비읍기역을 한창 할 때인 그때긴 하지만 군대에서 그것도 부대 내에서 그것도 관사에서 같은데요. 썰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2020년 8월 일어난 따끈따끈한 썰입니다. 얼마 안 됐네? 2달? 본인은 직할대 대대 소속으로 부대가 매우 꿀이었고 간부들도 군대에서 보기 힘든 어느 정도 병사들을 생각해 주었기에 재미있는 군생활을 17개월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현지 전역을 하였기에 말년을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말출 하루 전에 발생했는데 진로교육 때문에 전역 임박자들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일과 시간에 핸드폰을 불출받아 강당에 모여서 강의를 들어야 했지만 귀찮기도 했고 후임들과 재밌게 놀 생각에 후임 생활관에 짱 박혀서 열심히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다른 후임과 타 소대 간부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부가 굉장히 다급하게
야 땡땡땡땡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저를 찾고 있었죠. 17개월간 군생활로 얻은 눈치로 순간 이건 엿됐음을 알아차렸고 즉시 볼펜과 종이를 챙겨 계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저를 다급하게 찾던 간부님이 올라오고 있었고 바로 경례와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시전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간부의 표정은 마치 짬하우스에 널브러진 김치 국물을 보는 취사장처럼 썩어 있었고 뭔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됐고 너 핸드폰 썼다며. 그 순간 특정 인원들만 부출받아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담금질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다가왔죠. 하지만 다음날 말출이기에 낙엽뿐만 아니라 결식조차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당당하게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차갑게 꺼져 있는 핸드폰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시선뿐이었죠. 야 됐고 준 대장님한테 보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내일 말출 나갈 준비하지 말고 빨리 강당으로 내려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슬픈 말인지 굴피자는 물론이고 미필분들도 아실 겁니다. 징계 한 번에 진술서 10장의 이력이 있는 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 상황을 꿰뚫는 방법을 모색했죠. 플랜 A. 중대장님께 직접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는 집중이 안 돼요. 조용히 빠져나오고 중대장님실로 돌진. 병장 땡땡땡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평소 웃는 얼굴로 고민이나 이야기거리 생기면 바로 찾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던 중대장님의 처음 보는 침묵에 크게 당황하며 한 번 더 노크했습니다. 병장 땡땡땡입니다. 중대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전히 중대장실은 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듯 저를 노려보기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행정방에 있던 당직병들이 간부들 회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고 간부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땡땡땡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침을 꿀꺽 삼키며 들어간 회의실에는 중대장님을 비롯한 소대장님들과 하사들 모두 모여서 당일 회식 메뉴를 결정하는 듯 살짝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말을 한마디 하려 했을 때 저를 찾았던 간부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야 땡땡땡땡 너 핸드폰 썼다는 거 봤다는 애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내일 말출 안 나가고 싶냐? 당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중대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땡땡땡이 핸드폰 썼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너 쓴 거 맞아?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공격적인 목소리는 아니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드렸죠. 핸드폰 불출을 받아서 주머니에 갖고 있던 건 맞지만 쓰진 않았습니다. 다만 진로교육에 가기 싫어 후임들 생활관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목소리로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여전히 받은 간부들의 따가운 시선과 의심의 눈초리는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있었고 오히려 저 새끼 잘됐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수초간 침묵이 지속되고 있었죠. 그때 회식 메뉴가 기억났는지 우선 저를 돌려보냈고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말만 들었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머리를 맞대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럴수록 제보했다던 그 친구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만 계속 지속될 뿐이었죠. 플랜 B. 대대장님께 보고. 그때 평소 저와 친했던 후임 한 명이 묘책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하이톤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투 아니십니까? 그렇지. 계획상으로는 근데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눈앞이 깜깜하네. 내일이면 무대 없을 건데 바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남기려고 한 게 남겨주시고. 세뇌 교육 탓인지 보고 체계 확립이 머릿속에 박혀있던 저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후임의 설득에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평소 내보지 않았던 중저음의 목소리로 대대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대대장님, 땡땡중대 병장 땡땡땡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없었고 몇 번 더 노크해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 이대로 나의 말출이 날아가나 싶었을 때 지휘통제실에서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아씨 야 개보고 방송 봤어? 아 군대썰 개재밌네 이러면서 주임원사님과 대화를 하며 나오고 계시는 대대장님을 보셨고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성! 대대 곳곳에 저의 목소리가 퍼졌고 대대장님은 살짝 당황한 모습으로 이내 차분하게 저에게 말씀을 건넸죠. 그래 땡땡땡이 너 내일 말출 아냐? 왜 왔어? 뭐 할 얘기 있어? 저 중대 내 익명의 제보자가 저를 담그려고 간부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 난처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원래 군대가 그런 곳이지 이 녀석아. 있지도 않은 소문이 퍼지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중대로 가며 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다독여주시지만 대대장님도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대대장님 앞에 앞서가고 있고 저는 대대장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대대장님의 회의실 문을 발컥 열고 안에 있던 모든 간부들에게 어떤 새끼야라는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중령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바로 일어서서 경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했죠. 땡땡땡이 이거 핸드폰 쓴 거 사람 본적 그 핸드폰 쓰는 거 본 사람이 있다며 이거. 예 맞습니다. 그거 누가 봤다고 했어? 그건 땡땡땡 병장 앞에서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땡땡땡 너 핸드폰
핸드폰 쓴 적 있어? 없습니다. 전 결백합니다. 핸드폰 사용 내역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데? 만약 땡땡땡이가 안 썼으면 그 제보안에 무고죄로 처벌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너가 썼으면 어떻게 할래? 만약 제가 단 1분이라도 사용했다면 저 내일 말출 안 나가고 바로 영창 가겠습니다. 저의 당당한 말투에 대대장님을 포함한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가 흠칫 당황하여 대대장님은 중대 간부에서 수사를 지시하고는 들고 계시던 커피를 마저 드시면서 여유롭게 퇴장하셨죠. 간부들도 이대로 묵혀뒀다간 엿되겠구나를 감지했는지 저에게 바로 조사에 착수할 걸 알려주었고 저는 핸드폰 배터리 사용 내역을 보여드리며 저의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후임들과 썰을 열심히 푸니 16시가 되어 마지막 전투 체육 시간이었기에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대장님과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셨고 3자 대면이 시작되었죠. 우선 중대장님 보고체계 안 지킨 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급발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허.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다음이 없구나. 그건 그렇고 소대장님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조사해봤는데 제가 A 상병 5개월 차이 나는 후임한테 땡땡땡 병장 감시를 붙였는데 뭐 감시를 붙여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중대장인 제가 모르게 사찰을 시킵니까? A 상병은 그 명령을 따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감시는 아니고 혹시나 땡땡땡 병장이 좀 잘못하지 않을까 해서 그게 감시지 감시가 아닙니까? 일단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나중에 따로 말하죠. 알겠습니다. A 상병에게 땡땡땡 병장 잘못한 거 없나 봐달라고 말했는데 A 상병이 오늘 잘못 보고 간부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붙였는데 잘못 보고는 사실 확인 전혀 안 하고 간부에게 말했고 간부도 확인 안 하고 땡땡땡 병장한테 내일 말출 못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맞습니다. 야 땡땡땡아, 야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A 상병한테는 단단히 주의 주고 사과하라고 말해놓을게. 아닙니다. 저도 보고체계 지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민간인 진 사찰 사건이 끝이 났고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날 휴가를 출발했고 괘씸하긴 했지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누구에게도 A 상병이 소대장의 사찰 사건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죠. 전역한 지 몇 주 지나 대대장님께 보고하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후임에게 연락이 와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의 소대장님과 중대장님 간에 서로 챙겨주고 위해주던 분위기는 그날 이후로 전혀 없어졌고 오히려 차갑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바로 말 알려주면 재미없겠다는 생각에 야 휴가 나오면 들려줄게 라는 말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질 못하고 있네요. 전국에 계신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면 26일 연속 근무 서다가 응급실 실려간 썰, 전역하기 이틀 전에 마지막 근무 때 당직 간부 순찰에 걸려서 부사수와 함께 밤새 진술서 적은 썰, 군생활 중에 무릎 부상으로 유격훈련, KCTC 등 큰 훈련 못 받은 제가 중대에서 살아남은 썰, 커피가 너무 좋아서 생활관에 네스프레소 기기 들여온 썰 등 많은 썰들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어척록 꾸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징계받고 뭐 반성문 뭐 10장씩 쓰고 그랬다길래 군생활 그냥 조직이 했구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A 상병에 대한 걸 끝까지 숨겨고서 그냥 지나간 거 보면은 약간 생불 느낌도 나는데요. 저였으면은 전 병력 다 모여있는 데서 어차피 모든 병력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빠진 걸 알잖아. 난 딱 한마디만 했을 것 같은데 문탁 열고 들어가서 야 땡땡땡 상병 땡땡땡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됐다 이러고 문 닫고 딱 나가.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이 새끼가 꼬질렀구나. 그냥 그러면은 1년 남은 군생활 개고이지. 바로 먹여버리기. 지금은 전역한지 꽤 되었지만 군생활 남들과 비할 수 없이 없는 경험이 많아서 함께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어느 봄날 평범한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료를 2주 남짓이었나 남겨둔 무렵 훈련병들은 자대 배치를 위한 주특기 분류와 자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대 주특기 분류를 하고 나면 2등병의 신분으로 전국에 팔려나갑니다. 자대 분류를 받고 난 후 야간의 주특기와 자대를 알려주는 시간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주특기를 불러주고 어느덧 제 차례가 되었죠. 교관 홍길동 수송교육대 미분류. 저는 수송교육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운전병을 양성하는 후반기 교육대로 거기는 2등병이니 개꿀이다, 운전병은 개꿀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터라 제가 이제 운전병이 되나 싶었죠. 근데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운전대는 잡아본 적도 없고 조수석엔 안 잡았습니다. 훈련병이 뭘 알겠습니까? 훈련소 조교, 교관에게 무면허인데 운전병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가면 면허 따게 해줄 거야 라는 말에 그대로 수송교육대로 갔죠. 날아가는 새는 잡아도
운전교육생 군기는 못 잡는다는 말이 세간에 퍼졌다는 걸 안다는 듯이 운전조교는 첫날 도착해 저희를 쥐잡듯이 갈궜습니다. 생활관에 더블백을 놓자마자 얼차려를 받기 시작한 저희는 운전 기량 평가가 있는 날 전까지 갈궈지고 또 갈궈지며 신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교육생이 없는지 조사받았습니다. 운전병 관찰이 있지? 같은 걸 작성하고 이것저것 하느라 금요일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제게 아무도 면허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기에 저도 무면허라는 걸 말하지 않았죠.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착하자마자 면허가 없다는 걸 말했어야 되는데 그땐 왜 안 그랬나 모르겠네요. 토요일이 되자 왠지 부대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조교와 교관이 생활관을 찾아와서 한 명씩 이름과 주특기를 물어보며 조사하고 다녔고 어느덧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이름과 주특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대 부를 때 미분류라는 특기를 부여받았으니까요. 저는 자기 주특기도 모르는 채 자대에 왔다고 조교한테 온갖 개쌍욕을 먹었습니다. 머젤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조교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네. 그대로 중대 행정과로 불려가서 제 인사 행정 기록을 조회해보니 주특기 번호가 빵빵빵빵빵빵빵빵 미분류 특기가 맞았고 말 그대로 아무 특기가 없는 메이플로 따지면 전직도 안 한 초보자였습니다. 노비스네? 그 와중에 면허가 없는 게 들통났고 면허도 특기도 없는 놈이 운전교육대로 교육을 받으러 왔다니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시간이 몇 분 흘렀을까? 저는 누군가 드디어 찾았다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미분류 특기를 부여받은 채 운전교육대 기관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아, 교육생이 아니라 조교였어? 운전교육생과 기관병 구분 없는 채 한꺼번에 호송이 됨. 운전교육생 사이에 기관병이 껴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조교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고 본부 중대에서는 전이 보기로 한 기관병 한 명이 사라져서 이리저리 연락을 취했음. 찾았다 이 새끼 내가 찾던 새끼 내가 찾던 기관병 새끼. 나중에 들은 거지만 훈련소에서는 인원에 맞게 호송을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해서 탈영을 한 줄 알았답니다. 아, 저는 특기가 없는데 미분류 병사라서 자대에서 얘를 어디다 쓸지 고민하다가 그냥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었습니다. 보고 형님 어떻게 끝내죠? 제 남아있는 썰은 2등병이 일 좀 하라고 대령한테 직통 전화 꽂은 썰, 군번 잘못 입력해서 다른 부대 사람 자대 분류로 새로 시켜버린 썰, 의경 카투사보다 꿀빠는 본부 중대 행정병 썰, 사격 중에 탄창 사라져서 탈이 된 채 수색당한 썰 등이 있습니다. 걔 패급이었구나. 너 하여튼 이 군대는 이게 패급 친구들이 할 말이 많아. 왜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FM대로 살았으면은 한 번도 안 봐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하여튼 이 군대는 이게 패급 친구들이 할 말이 많아. 왜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FM대로 살았으면은 한 번도 안 봐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야, 다음 무슨 대령한테 일하라고 직통으로 전화 꽂은 거는 이건 무슨 저기 GOP에 있는 병사가 트럼프한테 전화하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제가 패급이었냐고요? 저는 패급은 아니에요. 저는 딱 군 생활 똑바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1병 때까지는 슈퍼 핵 에이스였어요. 왜냐? 슈퍼 핵 에이스가 아니면 정비병을 못해. 수송병과에서 정비병으로 갈 수가 없어. 눈치도 빨라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빠릿빠릿해야 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야지 정비병을 할 수 있어. 문제가 뭐냐? 군 생활하면서 이제 물이 다 빠졌어.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말투나 이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하나 나사 빠진 것처럼 하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봐왔잖아요. 상병 때 이게 도졌어. 그래서 바로 서울로 들어갔죠. 두동반 20대 특공병력 한 100명 정도 싣고 거기다가 대포까지 끌고 진격. 그때 그렇게 서울로 병력을 데리고 물자를 싣고서 들어간 게 전두환이 구테타 일으키려고 들어갔을 때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 서울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운전병들 그 교육받을 때 한 번씩 내 얘기 나올걸? 서울로 진격해 보고하자고 서울로 진격했다가 전부 영창 갈 뻔했다고? 그때 성공을 한번 했으면은 그때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형이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군화로 안 까였냐고요? 아직 저는 몰랐죠.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와 도로가 넓어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네 이러는데 막 헌병들이 막 갑자기 막 새카만 세계 차 문에 헌병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차들이 막 옆에 붙어가지고 삐걱삐걱거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역시 우리를 알아보고 이렇게 칸보이를 쳐주는구나. 근데 칸보이도 안 쳐주고 그냥 옆에 따라오는다가 갑자기 막 앞으로 가다가 막 또 우리 옆에 붙었다가 또 뒤로 붙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를 쳐주는구나. 다른 차들이 못 붙게. 역시 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작전 지시로 우리가 들은 걸로는 한산한 도로여서 상관없다 그랬었는데 오늘따라 차가 많네. 왕복 한 16차선 되는 것 같아. 양쪽. 그래서 되게 넓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고 크네. 다 운전합니다. 내 앞에 두 동반이 한 20대가 막 쫙 달리고 있어. 나중에 소대장하고 대대장 컨보이 차가 쫙 오더니 야 우리 차 따라와 막 마이크 들고 우리 차 따라와 우리 차 막 우리 구하러 왔구나. 저 따라가서 따라서 이제 부대 딱 복귀했어.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소대장님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저희 미아되는 줄 알았습니다. 뻑! 야 웃겨 이 개. 발 조인트를 존내 막 저 전투하러 갔다 막 축구 차듯이 차. 몸이 한 이만큼 날더라고. 계속 한 4대 연속으로 맞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맞았을 때 한 10cm 날다가 그 다음에 20, 50, 2m. 딱히 특별한 썰은 아니지만 워낙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썰을 남깁니다. 저는 전방에 포병 여단에서 근무했던 12년도 1월 군번으로 레이더병이었습니다. 친구랑 동반 입대한 놈이었죠. 레이더병은 여러 최전방 부대로 작전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레이더를 펼치고 북한이 포를 달리면 그걸 관측해서 포를 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좌표로 여단의 포병대대 근처 사단의 포병 연대에 보고해서 K9 자주포나 자주포가 빠르게 응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병의 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때는 작전을 끝내고 다른 소대와 작전 교대로 부대로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아직도 생생한 것이 그날은 제 군 생활을 딱 1년 남긴 날이었습니다. 일병 생활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죠. 그날도 특별한 것이 없이 아침 점호를 받고 아침을 먹기 위해 병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반 입대한 친구놈과 와 만둣국? 야 오늘 개꿀인데? 하면서 맛있게 아침을 먹고 막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스피커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일병 김땡땡 A급 전투봉이랑 군화 신고 행정반으로. 처음에는 면회가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생각해보니 저희 부대는 주말이 아니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렇게 의아함이 들었고 동반 입대한 친구가 저에게 야 너 오늘 저녁 하는 거 아니냐? 뭔 개소리야. 너 삼촌이 기무대에서 일한다며. 그 저녁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삼촌이 힘쓴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저는 개소리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기무대 간부 애들의 공포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조기 저녁이라는 괴상한 일을 만들어낼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었고 말이죠. 충성 일병 김땡땡 행정반에 용무일서 찾아왔. 김땡땡아 A급으로 입고 왔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녁 신고하자. 이분 개소리지 하면서 순간 뇌가 굳어서 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멍을 때린 뒤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행정보호관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오늘 저녁이잖아. 잘못 들었습니다? 너 저녁날 아니야?
저 일병이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너 저녁 날이야. 저 저녁 1년 뒤에 있습니다. 그저서야 이상함을 느낀 행정보급관이 대대 인트라넷으로 제 정보를 살핍니다. 아마 병사들의 정보를 행보관님이 잘 몰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전입한 날로부터 부대가 다사다난했죠. 첫 번째, 포대장이 성희롱으로 마음의 편지 찔려가지고 잘림. 그 다음에 행정보호관이 폭행사건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가고, 모래알 부대를 챙기기 위해서 여단에서 본부 새로운 포대장 행보관을 보내는데 마음의 편지로 엉망이 된 부대를 정리하는 포대장과 행보관이 다시 여단 본부로 돌아감. 부대 상황을 모르는 포대장 행보관이 옴. 맞선님이 작업하다가 압축 프레스에 엄지가 곤죽이 되면서 그 작업을 지시했던 간부가 책임을 지고 타 부대로 전출감. 이것저것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기존에 있던 간부들이 싹 다 갈림. 병사의 정보를 제대로 아는 간부가 전무함. 제 정보를 확인한 보급관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 초형 맞는데? 에? 잘못 들었습니다? 어리버리한 이병 때도 하지 않았던 내가 자동으로 나왔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봐! 11년도 1월에 입대해서 12년도 10월 9일에 저녁이잖아. 딱 나와있는데? 행정보급관님의 말에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12년도 1월 군번이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행정보급관님은 대대 인트라넷에 나와있는 저의 정보와 제가 전입한 날짜를 한참 보다가 깨달았다는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근데 왜 11년 1월 군번으로 돼있어?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몰랐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내 친척 중에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 진심으로 고민했지. 하지만 마땅한 친척도 없었고 결국에는 행정보호관님은 기어코 대대본부에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사건의 자초지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입하기 전 훈련소에서 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누군가가 제 입대일을 12년 1월 10일이 아니라 11년 1월 10일로 잘못 기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대본부의 패급 행정병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재했고, 그렇게 저는 12년도 1월에 입대했지만 11년도 1월에 입대한 시간을 달리는 군인이 되었던 겁니다. 행정보호관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아니, 병사들한테 저녁일 입대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걸 틀려먹는 건 정신이 없는 거야. 당장 완전 문장 싸. 그렇게 대대 본부 행정반은 엉망이 되었고 대대장님과 주임원사님도 소식을 듣고 와서 같이 난리를 쳤습니다. 점심까지 포대 행정반에서 멀뚱히 있던 저는 대대 행정반의 난리가 끝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대대 본부 패급 행정병 아저씨는 3일 영창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대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치지 않아서 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소한 해프닝은 끝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전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직사령이 준 전역증을 보면 당혹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통일선생, 제 전역증 좀 이상합니다. 입대 날이 11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너 11년 1월 군번 아니야? 맞습니다. 야, 누가 실수했네. 대단한데? 우리 김땡땡이 군생활을 2년 9개월을 했어. 야, 슈퍼솔저야, 슈퍼솔저. 그냥 가지고 나가. 그거 언제 수정하고 있어? 그냥 가지고 나가. 알고 봤더니 영창을 갔다 왔던 패급 행정병이 고치겠다고 말만 하고 또 고치지 않아서 전역을 해버린 거죠. 덕분에 저는 11년도 1월에 입대했다는 기록이 전역한 날부터 쭉 이어져 있었고, 대대 본부 행정병 아저씨는 저랑 당직사령이 대화하는 거 듣고 아저씨 육군 교도소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저는 2년 9개월에 슈퍼솔저 복무를 했다는 기이한 전역증을 가지고 전역했습니다. 그리 재밌는 썰은 아니지만 정말 기묘한 일이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밑에는 제 전역증입니다. 12년도 군번인데 전역날을 보면 11년 1월에 입대했다고 써있습니다. 진짜 군번은 10인데 11년도에 입대한 걸로 됐네. 진짜로 첵스포님이 올려주신 기묘한 썰렁썰레였습니다. 야 김땡땡이 왜 슈퍼솔저야? 2년 9개월이나 했어. 슈퍼솔저야, 슈퍼솔저. 언제 그거 고치고 있어? 그냥 가지고 나가 라고 한 게 정말 완전 군인의 모든 걸 다 보여줬다. 통신소대장이 군대의 얼굴을 보여줬어. 우선 감탄하고 박수치고 이야 하면서 한번 추켜 세워주고 장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언제 고치고 있어? 그냥 갖고 나가. 만약에 저였잖아요? 저였으면은 군대는 상명하복 아닙니까? 전역 신고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전 대장님 앞에 가서 경례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자네는 왜 일병인데 전역을 하지? 그러면
오늘 저녁 날입니다. 입대를 11년도 1월에 했습니다. 아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진짜구만. 그래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았나 보구만. 그 열심히 좀 진급을 하지 그랬어. 일병으로 어떻게 전역을 하나. 자 악수하지. 자 사진 한번 찍고. 자 신고. 정하 신고합니다. 일병 김땡땡은 2012년 9월 11일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그거 걸리면 그 기간만큼 군복무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뭐 간부들이 전역하라 그래서 전역하고 전역 신고하고서 집에 갔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겠어? 간부들이 문제겠지? 간부들이 줄줄이 날아가겠지. 나는 그러고서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뭐. 전화 오겠지. 야 김땡땡아, 너 12년도에 혹시 입대했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말 안 했어? 거의 전역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전역했지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임마. 상명하복 아닙니까? 이 새끼 웃긴 새끼나 빨리 복귀해. 한 2달 놀다가 다시 복귀. 근데 이런 일이 왕왕 있나봐. 저번에 그 제 거 영상 보면은 그 제목 아마 썸네일이 너의 전역은일 거야. 동명이인이랑 이름이 교차돼가지고 그 사람의 그 행정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본인이 안고서 한. 근데 거기 댓글 쓴 것 중에 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랑 안 갔다 온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음이 다르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딱 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근데 뭐 그냥 하루 집에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거지 뭐 저렇게 난리칠 일인가요? 라고 누가 그 밑에다 댓글 단 거야. 야 그거 보자마자 진짜 군대 안 갔다 온 게 확실하구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매일 샤워하면서 썰랑썰레 즐겨보던 구독자입니다. 보다 보니 제 군생활 중에서도 재밌는 얘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글 하나 남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부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는 일종의 GOP인데 북한과 직선거리에 매우 가까운지라 육안으로도 북한 애들 초소하고 북한 애들 실루엣이 다 보이는 곳이죠. 그 북한 애들 실제로 어떻게 살아요? 이쪽 서부전선 쪽에 있는 분들은 북한 애들 감자 심고 무슨 벙커 같은 그 땅 파가지고 저기 항아리 동 묻는 데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감자 심고 감자 캐고 그런다 그러던데. 경기 지역이 꽤 넓다 보니 일반적인 부대처럼 한 대대가 다 같이 큰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소대별로 작은 건물 하나씩 있습니다. 철수 없이 거기서 1년 9개월 동안 생활하고 담당 구역을 경계해야 되는 곳이죠. 완전 고정돼 있네. 보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러지 않나? 보통 중대별로 역할과 경계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화기중대였습니다. 언제든 북한군 주요 초소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역할이었죠. 상시 작전 부대였던지라 유격이나 혹한기, ICT 같은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점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지만 저희에게는 고역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진행되는 쏘나기 훈련이었죠. 쏘나기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인원이 하는 일을 멈추고 바로 개인 화기와 공용 화기를 챙겨서 포진으로 뛰어 올라가서 FDC가 말해주는 방향으로 공용 화기를 방열해야 했습니다. 이거 저번 썰에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인계한 그 썰 보면은 이런 부대 나오는데 그때 그건 GP였나? 그닥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특급 기준 1분 30초 안에 마무리 지으려면 온 힘을 다 써야 했죠. 게다가 간부 심기가 안 좋은 날엔 생활관 도착하면 또 걸고 도착하고 또 걸고 하는 탓에 꽤나 골치 아픈 요소였습니다. 계속 그 오대기 상황처럼 계속 걸었나봐요. 오늘 이야기는 이 쏘나기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쏘나기 훈련 때는 방열 방향이나 여러가지 오더를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96K와 이에 관련된 음어, 약어가 적혀있는 보안 문서를 지급받습니다. 이게 나름 3급인가 2급 기밀인데 사단 군단이 통일된 내용인지라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 싹 바꿔야 돼서 간부들도 굉장히 예민해하는 물건이었죠. 실제로 제가 전입 전 없어져서 후레시키고 다들 밤새도록 찾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역시 쏘나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비 시간에 걸린 훈련이다 보니 다들 많이 화가 난 상태였고 빨리 끝내고 쉬러 가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게 총기를 반납하고 다들 흩어지려는 찰나에 상황병 선임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상 5호라고 칭하겠대요. 그 보안 문서를 한 적 없는데 이거 반납 안 한 사람
FDC와 포진 4개까지 5호는 총 5개가 있어야 되지만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5호는 막내들이 챙기는 물건이었고 저를 비롯해 내포까지 막내들이 쭈루룩 서서 5호 반납 사항을 체크했는데 문제는 4명 모두 5호를 반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FDC는 나눠줄 때 5호를 꺼내지 않기 때문에 점포 말고는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 가는 상황은 지난 소나기 훈련 때 나누어준 게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병의 잘못이 첫 번째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한 이상 상황병을 책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했습니다. 전 인원이 빨래 더미를 꺼내 낮에 입었던 전투복을 털고 헤드랜턴을 메고 포진을 뒤지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았고 다들 날아간 개인정비의 징계 걱정까지 점점 분위기는 곱창났죠. 그러다 문득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바로 야전상이었습니다. 3, 4일 전에 입고 안 입어서 아까 다같이 빨래 뒤집어 엎을 때 꺼내지 않았던 거죠. 문득 야전상의를 입고 했던 소나기가 생각나서 에휴 설마 하면서 한번 찾아봤죠. 그리고 야전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까슬까슬한 코팅지가 느껴졌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분노한 선임들이 생활관 내부를 까뒤집고 있었고 이제 와서 찾았습니다! 라고 한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문득 포진 으슥한 곳에 숨겨놓고 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소매 속에 넣고 포진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간부가 절 부르더군요. 너 어디가 임마? 저 포진 쪽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다 찾아보고 왔어. 어두워서 위험하니까 들어와. 뭐라고 더 대꾸할 말이 없어서 일단 상황실로 들어왔는데 이미 자포자기한 선임들과 간부들은 중대로 보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중대로 보고하면 상황은 더 커지고 그 전에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야 했고 곧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 어그로를 끌고 포진으로 한 번 더 올라갈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탄약고도 다 찾아봤습니까 우리? 아니 열어보진 않았지. 소나기 때 탄약고도 여니까 탄약고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 주시면 제가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순간적인 애드립이었지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였죠. 간부에게 허락과 함께 탄약키를 받았지만 딱 하나 문제는 간부가 붙여준 전우조였습니다. 이게 이 친구만 따돌리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떼놓을까 고민하다가 또 애드립을 생각했죠. 내가 포진 올라가면 바로 탄약고 열 테니까 너는 포진 주변 후레쉬로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동기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 친구가 포진을 돌아보는 10초 동안 저는 탄약고에 5호를 던져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야 찾았어? 아 탄약 때문에 안 보이네. 한번 다 꺼내야 되겠다. 탄약을 꺼내니 제가 던져놓은 5호가 모습을 드러내고 저는 그 친구와 기쁜 척 환호성을 지르며 탄약고를 닫고 상황실로 돌아갔죠. 혹시나 의심받으면 어떡할까 싶었지만 다행히 5호를 찾았다는 사실에 다들 기뻐하고 있었지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상점까지 받으면서 일이 마무리되었죠. 전무후무한 패급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잘 넘겨서 무난한 군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쓰다 보니 굉장히 긴 글이 되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다면 제 군생활 조금 더 쥐어짜 볼게요 라고 힘 HY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임기응변이 좋네요. 근데 아마 티가 좀 났을 거야. 병사들이 하는 게 그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막 유치원생들 막 거짓말하고 아니야 안 했어 막 이러고 있으면은 딱 티가 나잖아. 딱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간부들 수십 년 동안 거기 군대에서 그 짬밥 먹고 굴르고 그러던 사람들이라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뭔가 상황을 계속 막 분석하려는 애가 있다든지 막 이러면 티 났을 수 있어요. 간부도 알고 그래 탄약고 가서 네가 찾았다 그러는 식으로 해서 찾아서 갖고 와라라고 해서 키 준 걸 거야. 모를 리가 없어. 바로 임포스터예요. 굿몽 어스. 저는 저런 대회비를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훈련할 때 맨날 항상 여기 통제관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 그거 쓰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이 날카로워. 자네 임무가 뭔가? 이러면은 뭐 상황 발생 시 뭐 증가 초소로 뭐 이동하여 뭐를 뭐 방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외웠는데 탄 받는 거 어디서 받아가지고 나중에 복귀해서 어디다가 다시 분출하나? 막 이런 거 물어봐. 상황 걸리면 존내 빨리 나와서 지통실에서 보고받아가지고 나중에 탄을 반납을 어떻게 하지? 분대장 줘야 되나? 보통 분대장들이 걷어가서 소대장 주고 소대장이 걷은 거 중대장 주고 중대장이 그거 나중에 정리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훈련 중이라 카드로 주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안 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머리 뇌 멈춰가지고 여기 써있을 리가 있나 내 임무 카드에
그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안 써있단 말이야. 뭐 자네 뭐 보급받은 거 그거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떻게 갖다 놓을 거야. 뭐 거기다가 탄 만약에 이만큼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 탄을 어디다 놓을 거야. 막 이런 거 막 물어봐. 그러게 탄을 가져가면 뭐 알아서 잘 놔야지. 원래는 알아서 잘 놓는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놔야 되지? 막 머리가 좀 제대로 대답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놔야 될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임무카드 꺼내. 그 임무카드 막 봐. 한 5분 봤나? 없어. 탄을 어떻게 반납하라고 안 나와있어. 앞에 이렇게 봤대. 통제관 옆에 대대장 와있더라. 작전과장. 그 임무카드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 와서 앞에 서있던 거야. 전탄을 적군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탄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통제관 깜짝 놀라.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발언이거든. 그러면 탄피는 어쩔 겐가? 전시인데 뭔 탄피를 세고 있어. 머릿속에 탁 스쳐져. 전시라 탄피를 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전우를 구해야 한다. 똑바로 경계를 서야 된다. 병사 이름 뭐지? 탁 옷 이렇게 땡겨. 탁 쳐. 대대장하고 작전과장. 거두절미하고 썰 재미있게 듣다가 저도 한번 썰을 작성해 봅니다. 본 썰은 1g도 MSG가 없습니다. 뉴스를 타면 아마 줄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런 미친 정신 나간 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이 미친놈들. 갑자기 그라데이션 분노 뭐야. 저는 10년 전에 입대하여 이땡 사단 훈련소에서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수경훈련도 해보고 화생방도 해보고 이것저것 훈련을 많이 받았죠. 당시 11년도쯤에 대규모 군납 비리가 터져서 영하 18도에도 깔깔이는커녕 야상의 전투복에 러닝셔츠만 입고 일상훈련을 받는 그런 거지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썰에서 나올 문제의 사격 주간이 왔습니다. 당시 사격장이 미친듯이 멀어서 단독군장 차림으로 1시간 동안 걸어가야 했죠. 한참을 걸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린다는 PRI 훈련을 쭉 견디면서 드디어 사격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잠깐, 여러분들은 이땡사단 사격장 254로 뒤쪽에 참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걸 왜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PRI 구르고 드디어 사격을 진행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564로 사이 좁은 길로 소대 훈련병 일부를 데리고 가면서 각 사로에 기관총을 설치하는 겁니다. 후에는 K3라는 걸 알았죠. 당시 사격장 총 쏘는 앞에 가면 다 죽여버린다면서 하는 조교들의 엄포가 무색하게 그 좁디 좁은 길에 5 곱하기 10 딱 50명씩만 인솔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54로에 도착했고 조교가 5명씩 인솔해서 각사로 뒤편으로 가니 정말 엄청 작은 호와 딱 6명만 앉을 만한 타이어 절반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 놓을 공간이 있더라고요. 조교가 갑자기 니네 다 들어가. 그리고 이 X발놈들아 지금 잘 들어라. 2번만 안 한다. 이제부터 니네 통제 안 따르면 내가 니네 몸에서 분리한다 하는 말을 진짜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이어 위에 훈련병 5명이 앉아있고 조교 1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앉고 빨간색 위치에 조교가 오른손에 2명, 왼손에 2명, 양손으로 끝에 1명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본인도 숙이는 겁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희는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순간 각각 조교에 P96K로 무전이 오는 겁니다. 각 사로별 조교 이제부터 사격 실시할 거니까 훈련병들 머리 확실히 제어하고 머리 숙여라 하더니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피우 막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미친듯이 들려요.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픽하는 나오는 소리가 총알 소리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저희 주변에 총을 쏘니 모래 막 이런 게 도탄되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 겁니다. 아니 미친 총을 쐈다고? 그렇습니다.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각 사루별 뒤쪽에 참호에 조교 1명, 훈련병 5명 집어넣고 K3 기관총으로 참호에 미친듯이 난사한 거였죠. 진짜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거 대가리 들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제 머리를 누르는 팔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조교도 겁나 무서운지 팔을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0초 지났을까? 무전기에서
전사로 사격 완료되었는지 보고하고 사격대장 통제 전까지 각사로 조교들 확실히 훈련병들 통제하도록 이상. 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다시 10초가 지났을 무렵 안전 통제 완료. 각사로 훈련병 인솔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무전과 함께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오전 내내 그런 식으로 각 훈련병들을 사로 안으로 쑤셔놓고 K3로 난사하는 정신나간 시간이 흐르면서 사격대장이 저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너희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이 총을 쏘면 참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총을 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교는 방탄도 안 썼고 아무리 호안에 있어도 이제 훈련 시작한 훈련병들을 K3로 갈겼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군대는 정신나간 집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아서 시간 나면 무박 70시간 하던 중 지뢰밟고 죽을 뻔한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패급이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믿어지지가 않네. MSG 1도 없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MSG가 아니라 그냥 이거 무슨 불량식품 아니야? 이건 음식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조미료를 가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원자재를 빠는 느낌인데요. 그냥 무슨 사탕수수 같은 거 입에 대고서 짜는 느낌인데? 아니 2011년도쯤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때쯤에서 훈련소에서 이런 훈련하셨던 분들 유튜브에 댓글 좀 달아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총을 쏠 거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서 쏘든지 해야지. 이걸 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이 휘거나 아니면은 박히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어느 얇은 부분을 관통해서 갑자기 그 참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도탄된 게 튕겨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참호에다 그냥 갈길 수 있지? 나는 지금 06공번인데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99년도 논산에서 훈련하는데 각계전투 때 철조망 위로 통과할 때 M60 쏘는데 M60이요? 99년도에? 이거 아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아들들 잘 키워가지고 20살 장성하도록 다 키워서 군대 보내놨더니 애들 대갈통에다 총을 쏴? 미쳤잖아. 참호 안에 있으면은 뭐 총을 안 맞게 하겠지만 그 안 맞게 뭐 열심히 만들었겠지. 꺾이게 해가지고 뭐 산 비탈로 해가지고 위로 다 총은 위로 쏘게 돼 있고 파놓고 뭐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총알이 그렇게 위아래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상태에다가 주위에 흙바닥도 아니고 나무도 있을 거고 돌도 있을 거고 막 이럴 텐데, 그러다가 그냥 도탄 돼가지고 막 옆으로 갑자기 픽 하고서, 아니면은 그 탄이 찢어지면서 막 비산돼가지고 막 참호 안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재수 없으면 뒤지는 거고, 운 좋아야 자상인데 막 다 찢어지고 막 이렇게 다 찢어져 버리고 막 다 어디 막 박히고 이래가지고 총상 입고 그럴 텐데. 깜짝이야. 세게 쌌는 줄 알았잖아. 살살 쌌겠지? 역시 대한민국 진짜 군대 짱이라니까. 살살 쌌대요. 유튜브 시청자 노르웨이 수풀입니다. 하는 일이 영업종이라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 거의 매일 보고님 영상을 보고 있어요. 썰랑썰레 보다가도 저도 남들이랑 쉽게 경험하지 못한 썰이 있어서 하나 풀어봅니다. 참고로 저의 인생 패턴은 에이스와 패급으로 공전되는데, 실질적으로 패급인데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에이스일 때도 있는 거죠. 때는 14년 전 2006년 7월 이제 막 전역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학에 복학하지 못하고 바로 알바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알바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당시 인땡 루트를 헤엄치며 단기 인턴이라고 써있는 곳에 미친듯이 광클을 했죠.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당시에 군대 막 전역하고 이력을 넣을 만한 것은 피자헛 알바, 에버랜드 알바, PC방 알바, 수도 기계화 보병사나 병장 만기 전역 이런 거밖에 없었죠. 꼴에 인턴은 하고 싶고 이력은 넣을 게 없고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면접 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무려 공공기관이었죠. 한국 땡땡땡 평가원 단기 인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당시 면접을 보러 들어가니 면접관 7명이 지원자 13명 동시에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면접관이 7명도 많은데 13명 지원자 동시 면접이라니 고추 20명이 한 곳에 있었죠.
아무튼 면접을 보는데 13명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원자들은 자기 소개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첫 번째 지원자는 갑자기 영어로 소개하고, 두 번째는 서울대고, 세 번째 서울대고, 네 번째 서울대고, 다섯 번째 연세대였나 고려대였나 그렇고, 저 빼고 다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아마 공공기관 인턴 이력 넣으려고 지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고 전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소개 첫인사에 맹호 해놨거든요. 부대 경례구호가 맹호였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거라고 하는 수도 기계화 보병서 난 전역한 지 이제 2주째라 빡시게 굴려주세요 라고 썼죠. 다들 웃을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면접관들은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딱 제 앞에 있던 면접관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맹호 부대 나왔어? 몇 기야? 이러면서 반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만만했나 봅니다. 저에게 반말을 하다니. 그래서 무슨 여단 나왔냐? 몇몇 대대 나왔냐? 저도 답했죠. 제가 면접 때 질문 받은 거는 남들 면접 질문 중 답변 중에 조용한 목소리 대화 딱 그거 한 번뿐이었습니다. 근데 면접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담배 하나 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아씨 오늘 하루도 땡쳤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13명 중에 한 명 뽑는다는 6개월 단기 인턴에 제가 됐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일주일 정도 뒤에 출근을 하고 수기사 나온 면접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내가 우겨서 어거지로 뽑았어. 잘하자 이러더라고. 몇 주 뒤에 알게 됐는데 그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들한테 아유 맹호 부대 나오면 다 잘해요. 그냥 뽑아요. 이랬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가 뽑힌 거죠.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공기관이고 규모도 엄청 큰 곳인데 이런 이유로 됐다니. 아무튼 썰 시작합니다. MSG 듬뿍 넣어서 짭짤하게 간할 테니까 우선 말할게요. 공소시효 지났겠죠? 뭐 공소시효 또 범죄야? 경찰 불러! 제가 배정받은 곳은 공공평가원의 지역 박람회 팀이었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위해 지자체들이 모아서 박람회를 여는 것인데 그 규모가 매우 컸죠. 대통령이 오고 방송 3사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박람회였습니다. 당시 박람회는 전라남도 땡땡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가 열리기 전 업무가 엄청 바빴죠. 제가 하는 업무는 거의 잡무인데 위에 서류를 보내주면 엑셀 정리해서 보내라는 곳에 메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외의 잡무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매우 바빴죠. 매우 바빴고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 귀찮아지고 점점 대충하고 패급의 본능이 깨어나서 이 사건의 발단이 이릅니다. 시간은 흘러 박람회 일정이 다가오니 일주일인가 진행되는 지방의 박람회장을 출발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고 하루가 빡시게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격동의 3일차가 왜 격동이냐? 방송 3사가 현장에 생중계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매우 분주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이런저런 문의가 오는데 바빠서 쌩까고 그러다가 잠깐 해가 지려고 하는데 패급 본능 살아나서 귀찮아서 몰래 담배 피러 가고 그러다가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패급이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박람회 사무국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땡방송국 기자와 국장이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네들 미쳤어! 당신들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저희들은 뭔 일인가 싶었죠. 뭐야? 뭔 일이 생겼나? 그때 다른 방송국에서 관계자들이 옵니다. 야이 2등병 때도 선임들한테 그런 욕 안 먹어봤는데 정말 심하게 욕을 합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실내에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몇 달 전부터 신원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는 박람회장에 신원조회가 끝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원조사 명부는 엄청 많은 업체와 방송국, 국회의원 몇백 개가 되는 조직에서 저희한테 신원조사 신청을 하고 저희는 그걸로 엑셀로 정리해서 청와대 쪽에 보냈죠. 근데 그걸 제가 했던 거죠. 제가 개패급이라 선배가 안 알려준 건지 메일을 보낼 당시에도 청와대에 보내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내라니까 보냈죠. 알았다고 해도 순간순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내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잡무 담당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신원조사 명부 작성 및 정리가 굉장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업체나 방송국 조직 기관에서 계속 명단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한 20번은 바꾼 것 같아요. 20번 바꾼 걸 계속 전 그 청와대 쪽에 먼지에 메일을 계속 보냈던 거죠. 나중에 저희 사무국에서 하청업체를 썼고 하청업체에서 그 명단을 주게 됩니다. 차후 이것이 제가 운이 좋았다는 그 증거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바빠지면서 저도 점점 귀찮아지고 위에 받은 명부를 대충 맞겠지 이러고서 신원조사 명부를 수정하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잘못됐지 바보 멍청이. 그렇게 대통령이 오는 행사 당일 명단을 계속 수정하던 B사와 S사는 출입구에서 사정사정에서 개사정하는 모습을 전 50m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고 K사는 명단을 수정하지 않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제가 엑셀 명단을 제대로 수정해서 보냈을 때 인원이 많았는지 당당하게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B사였나 S사였나 모르지만 진짜 그 앞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신원조사하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진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징징대는 걸 봤죠. 아니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업이잖아요. 이거 한번 못 따면은
이 사람들 인사고가 개박살 날 텐데. 50m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전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죄송한 마음도 잠시. 아, 난 여땠구나. 인생 종쳤다. 군대 전역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생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회사 선배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보내라고 하는 명단 제대로 보냈어? 네, 보냈습니다. 속으로 그냥 넘어가자. 보냈다고 하면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도 있자.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네. 잠시만요. 속으로 초대다리. 그렇게 제 계정으로 로그인 후 메일을 열어보더군요. 근데 전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명단 수정이 너무 많다 보니 이 선배도 그 보낸 것들에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당시 상황이 가만히 앉아서 확인할 수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래, 야 하청업체한테는 보냈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죠. 전 속으로 정말 만세를 외쳤습니다. 난 진짜 운이 좋구나.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하청업체는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그렇게 하청업체가 있는 박람회장 사무실로 회사 실장님 선배들이 들어갔습니다. 실장님이랑 선배가 쏘아붙이자 하청업체가 아 죄송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응? 뭐야? 생각했고 이래저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움직이자라는 실장님 말씀에 뭐 답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박람회장 저 멀리에 서서 방송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당시는 케이블 방송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오후 3시에 편성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규모로 자랑하는 박람회 대통령 연설을 K사만 생방송에 나갔고 다른 방송사들은 엄청난 방송 장비와 방송 촬영이 왔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고 멍하니 바라볼 뿐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고가 난 거죠. 다행히 그 뒤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박람회장 마지막 날에 제 단기 인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방송사고 나고 그 뒤로 윗선에서 서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나갔고 박람회 끝난 마지막 날 전 단기 인턴 뒤풀이를 하는데 선배 높으신 과장, 부장, 연구원분들 평원이 이랬습니다. 역시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애가 아주 성실히 했어. 고생했어. 전 패급인데 운이 좋아서 에이스로 가끔 소문날 때가 있었어요. 인턴 계약 종료 후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오긴 했는데 안 받았어요. 무서워서요. 너 안 보냈네 막 이럴까봐. 다만 그 뒤로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잘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겠지만 신선한 이야기였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정이 된다면 다음에는 군대에서 사수와 함께 엄청난 양의 기한 종료된 대회비 땅 파서 묻은 썰. 국방부 정보대 기무대. 이 사람 잡어. 저녁하기 딱 하루 전날 동기 4명과 함께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20km 완전군장 연병장 들고 대대장실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썰 등등 썰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노르웨이 수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